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치경부라는 건 치아의 경자가 목을 뜻하는 목 경자거든요. 우리 목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아의 목 부위가 닳아서 이루어진 증상. 질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치아의 목 부위가 닳아서 파인 것을 저희가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치아의 목 부위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런 데가 아래도 가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파여 있습니다. 이 치아를 옆에서 그렸다고 했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뼈가 이렇게 있을 거고,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한 힘을 사용한 과도한 칫솔질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과도한 칫솔질. 양치질은 칫솔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힘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은데, 막 횡마법으로 가로로 막 칫솔이 이렇게 있으면 치카치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닦다 보면 칫솔 플러스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약 속에 있는 연마제로 인해서 치아 목 부위가 파이기 시작한 부위가 마모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합에 의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질긴 음식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사진 속의 이분도 치아들이 이렇게 달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치아가 윗니가 아랫니랑 이렇게 왔다 갔다 힘을 계속 받게 되면 이게 미세하게 뼈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힘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릴 때 뼈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리면서 이 부위에 압축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압축력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여기가 눌리고 하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여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번 파여서 상아질이 노출되게 되면 이제 시린 증상도 생기고, 상아질은 범랑질에 비해서 무르기 때문에 양치질이나 이런 교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더 빠른 속도로 치아 목 부위가 파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다른 분의 케이스인데요. 치아 목 부위가 넓게 파였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교합적인 원인 플러스 칫솔질에 의해서 많이 닳아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 안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보이세요.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치아 속에는 항상 치수가 들어있는 치수강이 있잖아요. 근데 목 부위가 이렇게 파이기 시작해서 거의 치수까지 닿게 되면 옆으로 해서 치수가 노출돼서 염증이 생기고, 치수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빨갛게 보시는 것처럼 깊이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도 이게 이제 심각한 질병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치경부 마모증이 뭐 시리다는 증상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떼어주시는 게 좋고요. 시리지 않더라도 눈으로 봐서 꽤 깊이 파였다 그러면은 그냥 방치했을 때 혹시 뭐 신경까지 마모증이 진행되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치경부 마모증이 좀 눈으로 봤을 때 심한 경우다라고 하면 떼오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깊이 파였을 때는 당연히 하는데, 조금만 파여도 시린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치과에 내가 막 이가 너무 시려가지고 갔는데, 특히나 양치질 할 때 너무 시큰시큰하다, 썩은 게 아닌가,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가 양치질 할 때 칫솔이 닿으면 시큰시큰하고 찬 거에 시리다, 나 썩은 게 아닐까 너무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충치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 치경부 마모증에 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떼우는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데, 환자분들께 설명 들을 때 쓰는 사진인데, 이 치아와 이 치아 네 군데가 파여 있잖아요. 그 치경부 마모증을 떼울 때는 그 GI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GI,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GI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보험이 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앞에 두 군데는 보험이 되는 재료로 떼었어요. 떼우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단단해지면 이와 같이 다듬어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GI는 간단하게 떼울 수가 있고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 않고, 그리고 치료가 간편하게 끝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색이, 이 뒤에는 여기는 레진으로 치료를 한 부분인데요. GI로 치료한 부분과 레진으로 치료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시면 GI는 레진보다는 색이 좀
티가 납니다. 그리고 레진은 치아에 좀 강하게 결합해 있는데 GI는 이론상으로는 되게 강하게 결합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임상에서 사용을 해보면 레진보다는 결합 강도가 떨어지는지 재료 강도 자체가 떨어지는지 아무래도 떼었을 때 탈락하는 비율이 레진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레진은 그날 하루에 이제 치료를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날 치료를 한 모습인데 GI는 이렇게 크게 떼어서 마무리를 했고 레진은 떼우고 다듬어서 잇몸 쪽에 보시면 약간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만 지나도 잇몸이 금방 아무니까 이런 식으로 레진은 하루에 치료를 마무리하고 시간 지나면서 이와 같이 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레진으로는 심미적으로 떼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좋은 건 좀 비싸잖아요. 레진은 보험이 되질 않아서 GI보다는 비용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처음 보여드렸던 이 사진도 이분도 이제 이런 데가 많이 파여 있어서 이분은 전부 다 레진으로 떼었었는데 보시면 작은 어금니 파였던 부분들을 레진으로 잘 떼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레진으로 떼우면은 아무래도 GI보다는 티가 좀 많이 나지 않고 좀 더 강하게 결합해 있어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되는 재료보다는 좀 비용이 나오게 되죠. 환자분께서 빨갛게 보이니까 신경치료를까지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신경이 노출된 건 피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셔서 이 부위를 그냥 다른 재료로 막아놓고 레진으로 떼었던 케이스예요. 보시면 이와 같이 레진으로 떼우고 잇몸 쪽에 다듬느라고 피가 좀 나는데 처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잇몸 쪽에 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한 2, 3일 정도가 지나면 금방 가라앉게 되니까 시간 지나면은 레진은 GI보다는 훨씬 심미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죠. 이런 케이스처럼 범위가 클 때는 GI가 잘 힘을 받으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냥 레진으로 치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으로 교합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치아들이 이제 파였는데 윗니랑 물리는 걸 체크해서 너무 과하게 힘을 받는다 라고 보여지면 교합 조정도 같이 진행을 해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잘못된 칫솔질 그리고 교합적인 원인. 아무래도 다른 치아보다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치아 목 쪽에 압축력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게 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눌리는 힘에 의해서 치아 목이 깨져 나가면서 파여서 마모증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파여 있으니까 떼어줘야 되니까 떼우는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보험이 되는 재료인 GI라는 재료와 혹은 레진이라는 재료로 떼울 수 있다.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합 조정도 같이 동반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 좀 추워지니까 더 이가 시리고 내가 지금 이가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시리다는 것만으로 충치가 깊이 진행됐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시리거나 아니면 혀를 댔을 때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서 깊이 파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더 커지기 전에 치과에 가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